그래가지고 이인이 3년 만에 죽었어요. 왕이. 근데 죽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이인이 병이 난 거거든요. 죽기 전에.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병 수발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장양왕이 그 이인이고, 이인이 말하자면 왕이 돼가지고 3년간 통치하는 동안에 권세를 여부리하고 반반씩 나누기로 했잖아요. 근데 여부리는 그 당시에 전국의 거상 중에 하나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능구랭이죠. 능구랭이. 말하자면 장사꾼 귀신이 된 인간이고, 이 장양왕은 9살 때 남의 나라 인질로 끌려가서 거기서 10몇 년을 별볼짓 하다 와가지고 정치가 뭔지, 저 늙은 대신들을 어떻게 엎어쳐야 되는지 그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반씩 나눈 게 아니라 진나라 정치를 그냥 맡겨버린 거예요. 여부리한테. 여부리가 그래서 장양왕이 살아있는 동안 3년, 죽고 난 다음에 영정, 지 아들인지 장양 아들인지 둘 중에 하나죠. 걔가 왕이 됐는데 13살이에요. 그러니까 조희가 영정의 엄마인 그 여부리 첩이었다가 이인의 처를 준 조희가 황태후가 돼서 섭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얘가 원래 술집 작부 출신인데 걔가 뭘 알아요 도대체. 그러니까 지 옛날 남편 여부리를 불러서 여보가 아니지 그때 저 승상 국사를 승상이 좀 맡아주시오. 그런데 그때 장양이 죽었을 적에 조희가 32살이에요. 근데 걔가 원래 작부 출신인데 몸이 그 어렸을 때 이름이 불덩어리라고 했대요. 그냥 불덩이 그냥. 근데 누가 시켜줘야 될까요? 그렇게 불덩이.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국사를 의논하자고 여부리를 불러가지고 국사를 하루 의논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매일 국사를 둘이서 이불 속에서 이제 의논하게 돼요. 원래 자기 남편이고 원래가 그 자기 지금 왕이어서 과부가 됐는데 나이는 손자이고 별명이 불덩이야.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애가 13살이니까 진시황이 나이가 어리니까 그걸 모르다가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얘가 이제 성년이 돼가지고 진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게 대가리가 커서 뭐 좀 알게 되니까 지 엄마하고 여부리하고 하는지 아무래도 수상하잖아요. 맨날 지 엄마 부르는 거예요. 그 무슨 빌어먹을 국사를 의논하는 게 그렇게 많어? 아침 저녁으로 부르게 좀 이상한데? 이제 그러고 있을 적인데 여부리도 눈치를 챈 거죠. 태후인데 태후하고 이래서 통정하는 게 들통나면 내 병이 못 살겠구나. 이거 이제 감을 잡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근데 그때 마침 진시황이 성년이 돼서 집정을 하고 여부리가 그런 궁지에 몰려있을 적에 노예란 인간이 나타났어요. 노예. 근데 걔는 어떤 인간이? 그거 완전 지정 양아치. 양아치인데 걔가 왜 유명한 거 아니? 유부녀들이 걔 이름만 나오면 오줌을 질질 싸요. 역사상 물건이 가장 큰 인간이 바로 노예. 기러우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러우로. 걔가 물건이 그렇게 좋다고 아주 파다해. 그래갖고 유부녀들이 줄을 서요 그냥. 그 얘기를 듣고서 여부리가 딱 잡아. 자식이 시정 풍속을 그렇게 망가뜨린다고 그거 놔두면 안 되겠는데 그냥 잘라버린대. 잡아왔어요. 잡아온 다음에 바지를 내려보니까 이건 도대체 사람 물건이 아니에요. 그냥 말걸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때 그 추석이 와서 저기도 추석이 있어요. 그때 이제 술들 마시고 다 노는데 신하들을 다 불러놓고 노예의 물건을 시범을 보인 거예요. 뭘 시범을 보였는 거 아니? 오동나무 수레바퀴를 사다가 물건을 거기다 끼인 다음에 그걸 돌리라고 그랬어요. 30분을 돌렸는데 물건이 까딱없다는 거예요. 물론 보지는 못했죠 저는 이제. 아니 그 수레바퀴를 그 가운데 축이 있잖아요. 축기는 그 축자리에다가 물건을 집어넣고 30분을 빙빙 돌렸는데 물건이 까딱없다 이 말이야. 그게 본 사람마다 남자고 여자고 다 환장을 하는 거죠. 남자는 부러워 죽겠고. 그래서
소문이 난 거예요. 원래 유명하니까 원래 그 소문이 크게 난 거예요. 그 소문이 태우 귀에 들어간 거예요. 태우가 여부리를 불렀어요. 듣자니 웃으면서 그런 거 같아. 농담삼아. 야, 그런 애가 있다는데 그게 사실이야. 사실입니다. 정말이야? 정말. 볼 수 없을까? 조그맣게 볼 수 없을까? 아유, 볼 수 있죠. 지가 잡아다 놨으니까. 그래가지고 형리를 불러서 시정 풍습을 문란하게 한 죄로 환관을 만들라 그랬어요. 그렇게 명령을 내린 다음에 그 자르는 놈을 불러다 뒤로 돈을 왕창 치르고 자르진 말고 얼굴에 있는 수염만 다 뽑아. 그래서 환관은 수염이 안 나잖아요. 얼굴에 있는 수염을 다 뽑고 태국으로 보낸 거예요. 태우가 불러서 보니까 너무나 느긋하거든. 그 다음부터 배를 끼고 이제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겠네. 그래서 노예가 자그만치 그 조희하고 태우죠. 7년을 살았어요. 그동안에 진시황 영정이 커서 이제 어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정을 하게 된 거죠. 이게 7년을 살다 보니까 임신을 해가지고 애새끼 둘을 낳은 거예요. 그렇다고 궁에서 애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태우가 지 아들 영정 진시황을 불러다가 야, 내가 요새 몸이 안 좋은데 점을 쳐보니까 궁에서 200리 이상 떨어진 데 가서 몸 조섭을 해야 병이 안 된다. 그러세요? 그러면 어디 궁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그냥 쉬시죠 뭐. 그래, 알았다. 그리고 이제 노예를 데리고 그리 간 거예요. 그리 가가지고 이제 완전히 둘이 이제 부부가 된 거죠. 후생활을 한 거예요. 거기서 애를 둘을 낳았어요. 그래서 몰래 기르는 거죠. 그러다가 장안군하고 번억이라고. 장안군이 지감정의 동생이에요. 걔는 진짜 장녀의 아들이에요. 걔하고 번억이라는 진나라 용장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 나면 군대를 끌고 갔잖아요. 그 군대를 끌고 가는 그 군대는 그 사령관만 듣는 거거든요. 딴 놈 말 안 들어요. 번억이가 장안군을 꼬신 거예요. 전하, 사실은 지금 왕 영정이 영씨가 아니고 여부리 자식입니다. 천하에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고 우리 진나라 혈통이 지금 끊어지게 생겼는데 그거를 공포하고 들고 일어나면 진나라 백성 모두가 호응할 테니까 이걸 들러엎고 전하께서 왕에 오르십시오 하니까 이 척닥선이 없는 게 무슨 뭐 큰 순한 안 줄 알고 칼을 짚고 이제 맹세를 했어요.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장안군의 반란이. 근데 반란을 일으켜보니까 저희 몇 명 빼놓고 딴 놈은 다 구경만 하지 낯선님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리 듣고 영정이 보낸 군대한테 간단히 진압이 되고 장안군 몸에 자살하고 번역에는 연나로 도망갔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도망갔다는 얘기가. 나중에 또 큰 사건이 생겨요. 그래서 그 반란 진압을 축하하느라고 태후가 있는 궁을 방문을 한 거예요. 이제 신하들 끌고서 경정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래간만에 부자가 만났으니까 크게 이제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노는데 노예라는 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걔가 원래 시 중에 그 양아치인데 태후를 몇 년이나 모신다고 진왕정이 태후 요청에 따라서 장신후라고 후작으로 봉하고 시급을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동네 양아치가 그냥 후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배는 게 없는 거예요. 대가리 들은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진왕이 와가지고 이제 연회를 베푸니까 술들 먹고 뒷방에서 이제 노름들을 벌렸는데 그 노름판에 중대부 정도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차관주인데 안설이라는 사람하고 판을 벌게 되는데 거기 이제 이놈저놈 꼈겠죠.
근데 그날따라 안 되는 노예가 돈을 계속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질이 나쁜 데다가 돈을 계속 열받으니까 딱 판을 크게 벌렸는데 그 판을 치게 되니까 판을 엎어버렸어요. 돈을 안 주고 다시 하자야. 그러니까 안설이 돈은 땄겠다. 아, 집가 새끼가 무슨 뭐 원래 그 바탕이 동네 양아치인데 아무리 지가 해도 나 그냥 그만할래요. 갈게요. 하니까 노예가 일어나면서 빗방맹이 때린 거예요. 그 체격으로 싸움이 안 되니까 안설이 복도로 나가 도망치다가 영정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그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일 이심직고 다 한 거예요. 태우가 노예랑 벌써 몇 년을 같이 살아서 애새끼 몇 명을 낳았고 기도 이걸 다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정이 경로해가지고 바로 함양에다 연락을 해서 군대를 부른 거예요. 근데 벌써 그 내시를 통해서 군대를 불렀다는 얘기를 듣고서 노예가 자기 가신을 데리고 가신만 1000여 명이었으니까 그 진시황이 군대 그걸 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진시황이 머물고 있는 궁을 포위를 했어요. 반란일으키고 군대를 동원을 했는데 거기 말하자면 주둔군을 동원을 했는데 태후가 그러니까 이 태후란 여자가 노예한테 빠지고 나니까 새끼가 뭐가 없는 거예요. 태후가 지 옥새를 찍어준 거예요. 군대를 일으키도록 반란군을 일으키도록. 그래서 노예가 자기네 가신하고 거기 주둔군을 이끌고 영정을 치러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이 노예 군대가 영정이 이끄는 궁을 딱 포위를 하니까 영정이 대위에 나와서 군대를 내놔서 무슨 일이냐. 노예가 갈 적에 왕을 치러 간다는 소리 하면 안 되니까 왕이 말하자면 머물고 있는 궁에 도적대가 들었다고 거짓말을 시킨 거잖아. 그러니까 군사 그 장교들이 아니 궁에 도적대가 들어서 지가 그걸 토벌하러 왔다 그러니까 도적대는 무슨 도적대냐. 너희들을 끌고 온 놈이 도적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을 알게 되니까 군사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놈 게 명분이 없으니까 전쟁을 한. 그런데 마침 그때 함양에서 영정이 명령한 군대가 도착을 해가지고 노예 이제 그 군대하고 전투가 벌어진 거죠. 싸움이 안 돼서 노예는 잡혀가지고 사지가 찢겨 죽고 배우하고 노예에서 난 애새끼 둘은 포대기에 넣어서 그냥 돌바닥에다 패댕이 쳤어요. 직사했죠 둘이. 그리고 태우는 연금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함양으로 돌아갔어요. 자,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남았는 거 아니? 노예는 죽였고 노예하고 사통한 태우는 연금을 했고 거기서 난 새끼들은 다 패대기 쳐 죽었고 다 됐는데 딱 문제가 노예를 태우한테 붙여준 게 여불이에요. 그걸 다 알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여불이가 병을 핑계대고 조정혜를 만나고. 그런데 여불이가 그걸 하셔야 돼요. 딱 그 시기가 노예 반란을 평정한 시기가 진시황이 딱 성년이 됐을 때예요. 그리고 그 성년이 됐을 때 여불이가 12년간을 진나라 국사를 독단을 했을 때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진나라의 모든 상하의 신하를 다 여불이가 임명을 한 거예요. 얘는 나이가 어려서 그게 안 되고 조태호는 걔는 술집 작부 출신인데 걔가 뭘 알아요. 몽땅 다 여불이 손에서 놓은 거야. 12년간을. 그러니까 여불이가 비록 병을 핑계를 내고 조정을 안 나가도 조정 신하들이 줄을 서고 인사를 오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영정이 명령을 내린 거죠. 그 영정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12년간 여불이 있던 권력을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권력을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찾아오게 만든 단초가 바로 노예반란이에요. 그거를 이용해서 여불이 말하자면 추종자들 한꺼번에 다 쳐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여불이를 촉당으로 유배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불이 자기 친자식이라고. 근데 참 그 문제가 친자식이라고 사기에는 나와 있고 그 사기의 친자식이 기다 아니다 이게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여불이가 정권을 잡고서부터 자살했는데 독을 마시고 자살했어요.
자살을 했는데 자살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영정한테 아버지 대접을 받은 적이 없어요. 아버지라고 나선 적도 없고 기록만 임신한 애를 이인한테 줘가지고 영장이 났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기록은 왠가 그 여불이 있던 시대부터 그 사마천의 사기 쓴 시대까지 100년도 안 돼요. 그 사마천 같은 위대한 사가가 그런 일을 몰았을 리가 없는데 그걸 왜 사가의 사기에서 이랬다 저랬다 했을까? 아까 얘기한 대로 장왕 본기에서는 장양왕의 아들이다. 여불이 열전에서는 여불이 아들이다. 이게 이렇게 났단 말이에요. 아, 추리는 집에 가서 하시고. 그래서 여불이가 절망감에 못 이겨서 독을 마시고. 자, 그러면은 여불이가 말하자면 전국에서 몇째가는 대상인데 전 재산을 투자를 해서 이인을 진나라 왕을 만들어주고 진나라 권력을 한 손에 12년간을 쥐고 있다가 자살을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에 손을 드시겠어요? 그냥 대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았을까? 한나라 정권을 12년간을 단독으로 전행을 하고 독을 마시고 주는 게 좋았을까? 어떤 게 사나이의 길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으면 500번 여불이 한 대를 쫓아요. 12년간 진나라는 대국, 진나라가 전국 칠흥 중에서 중국 그 당시 전역의 3분의 1을 영토를 가지고 GDP, 국민 총생산이 50%가 넘는 나라였어요. 그 나라를 12년간을 좌우자지하면은 못할 게 뭐가 있었겠어요. 아, 그러고 빨리 죽지 뭐. 그렇게 해서 진시황이 여불이 세력을 한꺼번에 숙청을 해버리고 진나라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성년되고 3년도 안 걸린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통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원전 230년부터 육국을 병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육국을 병탄하는데 가장 큰 뒷받침이 된 것이 정국거예요. 정국거. 그게 뭔고 하니 한나라에서 진나라의 동북쪽에 있는 나라가 한나라고 진나라 국경이 다 있는데 전국 칠흥 중에서 한나라가 가장 약해요. 그러니까 진나라가 여러 군데 쳐들어가지만 맨날 쳐들어가는 게 한나라예요. 그 맨날 쳐들어가서 땅을 이렇게 점령하면 인지를 보내고 미인을 보내고 보화를 보내고 땅을 띄워주고 좀 이제 그만 참으시죠. 하면 전쟁은 중단했다. 또 이제 1, 2년 지나면 또 쳐들어오고 그럼 땅을 또 띄워주고 이 땅을 자꾸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한나라가. 그래서 한나라에서 비병계를 생각해냈어요. 병, 군사를 피하는 계책, 그 비병계예요. 그게 뭔고 하니 한나라의 그 유명한 그 당시에 수리기술자가 정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국. 이 사람을 진나라로 파견을 해서 그 당시 진나라 수도 함양 일대가 관중평원인데 언제나 거기가 땅이 척박해서 소출이 적어요. 그래서 진나라가 군량만 제대로 되면 천하를 진작 통일할 수 있었는데 군량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100만 대군은 10년간을 움직이려면 얼핏 계산해도요. 곡식이 4천만 섬이 있어야 돼요. 4천만 섬. 끔찍한 양이죠. 근데 그걸 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군대가 움직이면 몇십만 명씩 때 움직였는데 그거 움직여가지고 몇 년씩 전쟁할 만큼 군량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놈게. 거기다 착안을 한 거죠. 그 관중평원을 전국이 운하를 뚫어서 옥토를 만들 테니까 왕께서는 그렇게 한 후에 전쟁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군량 문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니까 그걸 일부러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렇게 보내서 진나라 재정을 피폐를 시키고 모든 국력을 500리를 뚫었어요. 500리. 전국가 500리예요. 강물을 끌어들여서 말하자면 황무지 가운데다 강. 여러분들 여기 사막에 나가보시면 알죠? 물만 주면 새파래져요. 똑같은 거죠.
500ml 뚫은 거예요. 5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나라 생각은 얘들이 너무 급박하게 침공을 해서 이런 걸 견딜 수가 없으니까 전국을 보내서 비병계를 써서 진나라 재정을 거기다 쏟게 만들어서 진나라를 피폐시키고 그 다음에 시간을 5년을 버니까 그동안에 무슨 딴술 좀 내봐야 되겠다 해갖고 이걸 보낸 거예요. 진시황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나중에 들통이 났어요. 이 사람이 간첩을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국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하자면 얘가 그 전국과 공사를 완공하기 전에 그 전국이 한나라 간첩으로 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은 일부러 공사 기간을 질질 끌고 공사를 하긴 하되 그 다음에 돈 들어가는 거 100원 들어갈 거 200원을 때려놓고 재정을 피폐하게 해야 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꼬리가 일면 잡힌다고 나중에 들통이 난 거예요. 저게 한나라 첩자라는 게. 그러면은 그 당시에 다른 임금 같으면 불러다가 당장 처형을 시켰어요. 근데 딱 불러다가 진시황이 물어본 거죠. 네가 첩자로 왔다며? 이제 대왕, 제가 첩자로 온 건 맞지만은 제가 하는 정부가 완성이 되면은 관중 땅이 전부 다 옥토로 변해서 자그마치 32만 정보가 옥토가 된다. 그러면 거기서 소출된 곡식 가지고 대왕께서는 천하를 평정하고 남을 만큼 뒤에 군량을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진시황이 계산해 보니까 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처형커녕 배가 해달라는 대로 뒤를 다 봐줄 테니까 공사를 끝내라. 그 사람이요 관대하지 않으면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간첩으로 와서 그런다고 당장 죽이자 딴 놈 같은 볼 것도 없이.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정국이라는 사람을 살려주고 정국거를 완성을 하고 결론은 그 정국가 완성이 되는 바람에 막대한 곡물 생산이 증가를 해서 그걸 군량을 바탕으로 각국을 병탄하는 거예요. 진시황은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건 그냥 폭군이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멍청한 폭군 가지고 어떻게 천하를 통일하고 어떻게 그 통일된 천하를 유지할 수 있을까? 천하를 통일을 한 후에 유지하지 못한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천하를 통일할 때는 무력과 책략이 필요하지만 통일을 한 다음에는 법과 문화로 다스려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포갑된 통치로 다스렸기 때문에 바로 법치죠. 법과의 법치. 아까 얘기했지만 쓰레기 내다 보니 이마에 멍을 뜨는 거. 그런 식으로 통치했기 때문에 백성들한테 인심을 잃어가지고 나라가 단기간에 망했다. 나라를 얻을 적엔 무력으로 얻지만 통치는 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시황은 그걸 몰랐던 거죠. 그거를 한문으로 역치순수라고 그래요. 역치, 힘으로 취하고 순수, 덕으로 다스린다 그 말인데 그 사람이 역치를 했지만 순수를 못해서 진나라가 그렇게 쉽게 망했어요. 진시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국의 그 전 통치자들이나 그 백성들이 마음으로 진제국에 귀순을 한 게 아니에요. 너무 짧은 거예요. 그거 하려면 최소한도 1세대 몇십 년 이게 지나야 되는데 너무나 짧은 거죠. 진시황이 통치하는 기간이 이게. 병이 걸렸는데 병이 걸리기 전에 진시황이 여러분들 들은 적이 있으시겠지만 불로초를 찾으러 방사들을 보낸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혹시 이 세상에 가짜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다 가짜가 있는데 딱 가짜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불로초죠. 다 가짜니까 가짜가 없어요. 이건. 참 건강식품 좋아하시는 분 여기 많겠지만요. 참 건강식품 좋아하는 분들 보면 물론 건강해야 돼요 사람. 근데 요새 텔레비가요 먹고 사는 게 딱 세 회사 광고 가지고 먹고 살아요. 텔레비, 다 셋이 다 건강식품 회사예요. 막대한 광고비를 텔레비, 라디오, 신문에 퍼고요. 뭐 말은 해도 아시겠죠? 딱 세 개예요. 그럼 걔들이 그 돈이 어디서 나느냐? 멍청한 인간들이요. 10불짜리 150불에 사는 거예요. 참, 진짜 딱해요. 건강식품은요. 가장 안 남는 게 10배예요. 물론 의사는 다 남죠. 다 남지만 그거 다 남지. 거기 원가 들어요. 다 남잖아요. 건강식품은요.
많이 원가가 들어가면 10%예요. 100불짜리 사면 10불짜리. 그러니까 걔들이 그돈 가지고 그렇게 막대한 광고를 해. 하여튼 라디오 때문에 특이한 광고. 건강식품 살 적에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세요. 저는 남이 그냥 주기 전에 안 사요. 어쨌거나 그래서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러 10만 대군 움직이는 돈을 썼어요. 몽땅 사기당한 거죠. 얘기할 게 뭐 있어요. 다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진시황이 열받아가지고 그 방사들을 취조하는 과정에서 유생들이 자기를 비방한 걸 알고 460명을 땅에 묻은 게 갱유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육아학파가 진시황하고 철천지 원수가 돼갖고 대대로 씹어서 우리 이매지의 폭군으로 남았거든. 진시황이 죽고 3년 만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반란이 일어났구나. 그 다음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요. 진시황이 죽고 3년 만에 진제국이 무너졌어요. 그 반란이 일어난 210년에 죽었는데 기원전 210년에 죽고 209년에 진승 5광의 난이 일어났고 진승 5광은 6개월을 버티다가 진압이 됐고 바로 뒤를 이은 것이 유방하고 항우의 초한전쟁이에요. 다음 시간엔 초한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